안녕하세요. 한 주간 어떠셨어요? 자, 오늘은 약간 이론적인 얘기를 할 건데요. 지금까지 제가 막 염증성 통증, 신경성 통증 이런 얘기를 막 했죠.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통증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에서 그 원리를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. 자, 요것만 알면 치료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. 두 가지만 알면 돼요. 통증의 위치와 성격.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아픈지를 알면 치료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. 물론 이게 쉽진 않죠. 그게 왜 중요하냐면, 자, 어디가 아픈지.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어디가 아프세요? 그러면 손목이 아파서 왔어요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짚으세요. 여기가 아파요. 이렇게 짚어요. 근데 손목이 여기가 아프냐, 여기가 아프냐, 여기가 아프냐에 따라서 원인이 다 다르고 치료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아프다라는 정보로는 치료를 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엄청 귀찮게 환자들한테 계속 물어봐요.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. 더 정확히 짚어보세요. 손가락 하나로 짚어보세요. 잘 모르세요, 환자분들은 사실.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파악하는 게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. 근데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행동이나 아니면 좀 더 의식해서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드러나거든요. 그렇게 해서 통증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일단 1번이에요. 왜 그러냐면, 자, 손목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가 아프다고 오신단 말이죠. 근데 요걸 싹 걷어보면 요렇게 있는데, 자, 이 근육이 원인일 때는 여길 짚고요. 이렇게. 이 근육이 원인일 때는 여길 짚고. 근데 새끼 손가락이 원인일 땐 여길 짚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길 짚느냐, 여길 짚느냐. 바로 옆이지만 치료점이 달라지고, 여기가 아픈데 여기라고 대충 이 근육을 치료했다가는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집요할 정도로 환자분을 괴롭혀서라도 자꾸 물어봐서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를 파악을 해야, 그래야 정확한 치료점을 찾을 수 있어요. 그게 1번이에요.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통증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. 두 번째는 통증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예요. 이건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염증성 통증인지 신경성 통증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. 그거는 환자분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지, 그 다음에 어떤 패턴에서 통증이 나오는지를 들으면 알 수가 있거든요. 자, 이런 식이에요. 염증성 통증의 특징은 가만히 있으면 괜찮다. 동작할 때 아프다. 그리고 비교적 손가락으로 찝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통증 위치가 좀 알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찝어요.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가 아파요. 이런 식으로. 동작 시에. 동작 시에 원인이 되는 근육이 염증 부위를 자극해서 아픈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가만히 있을 땐 괜찮고, 가만히 있어도 쑤시더라도 동작 시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러면 신경성 통증은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아픈 거기 때문에 범위를 짚는 경향이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게 있죠. 이렇게.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로 짚는다기보다는 손바닥으로 넓게 돌리면서 찍는 경향이 있고, 말씀하시는 통증의 양상도 달라요. 뭐 쑤신다, 뭐 아리다, 뻐근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날카로운 통증은 염증성 통증, 뭔가 뻐근한 통증은 신경성 통증의 가능성이 높고, 물론 어떤 신경을 압박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하지만 그 캐릭터가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,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작 시 아픈지 아니면 동작과 상관없이 아픈지를 들어보면 이게 신경성인지 염증성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, 제가 앞 영상에서 견갑거근의 염증성 통증과 허혈성 통증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. 자, 환자가 오셔서 여기가 아프다고 짚었어요. 그래서 잘 환자분한테 잘 물어봤더니 이제 이쯤을 짚어요. 지금 이렇게. 물론 이건 짚을 때부터 손 모양이 좀 다르지만 목을 이렇게 짚었을 때 환자분한테 여쭤보는 거죠. 그럼 거기가 언제 어떻게 할 때 아프세요? 그랬는데 환자분이 목을 이렇게 돌릴 때 아파요 라고 말씀하신 거면 견갑거근이 아프지만 염증성 통증이죠. 그러면 이 견갑거근 자체를 치료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, 환자분이 여기가 아파요. 어떻게 아프세요? 글쎄 가만히 있을 때 아프세요? 가만히 있어도 계속 뻐근하고 아파요. 그냥 묵직해요 라고 표현하신다면 견갑거근의 허혈성 통증이죠. 그렇기 때문에 견갑거근보다는 더 중요한 건 견갑거근을 지배하는 신경을 압박하는 중사각근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. 똑같은 견갑거근의 부위가 아프더라도 원인이 어디냐에 따라서 치료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통증에서 그 위치와 성격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거꾸로 이것만 정확히 알 수 있어도 웬만한 통증은 진단 단계에서 이미 이건 치료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
환자분들의 얘기를 잘 듣고 환자분들의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. 그 안에 다 답이 있거든요. 요즘은 너무 검사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환자분들도 자료를 막 가져오신 경우가 많아요. MRI 다 찍거나 뭐 어디서 뭐래요 이렇게 얘기 듣고 오신 분들도 많은데, 저는 그걸 보기 전에 일단 환자분한테 일단 그건 제가 나중에 볼 건데 먼저 어디가 아픈지 말씀해 보세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. 그랬을 때 얻는 정보를 가지고 제가 판단을 하고, 그 다음에 MRI 같은 더 좋은 검사가 있으면 그거를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환자의 말을 듣지 않고 MRI만 보고 그걸 토대로 치료하는 건 치료가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. 영상소견과 환자가 호소하는 임상소견이 다른 경우가 꽤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통증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는 환자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이 환자가 실제로 아파하고 원인이 어딘지를 잘 듣고 판단을 해봐야 돼요. 그리고 환자의 하는 말씀 중에 다 답이 있어요. 그 말을 하나하나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게, 표현하는 것 자체도 다 단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차팅도 환자가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는 편이에요. 뭐 어깨가 쌉싸름했다라든지 뭐 걸을 때 땡기다가 우리하다 했다라든지, 일단 그런 거를 그대로 받아 적어 놓으면 제가 놓치더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요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가 하는 이 치료 방법, 진단 방법은 간단합니다. 통증의 위치와 성격을 파악하면 돼요. 다만 대충 하면 안 되고 정말 집요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. 그래서 그게 파악이 끝난다면 그 다음에는 환자의 몸을 만져보죠. 그래서 정말 견갑거근을 짚었을 때 거기가 아픈지, 환자가 내가 아프다고 하시는 부위에 정말 염증이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손으로 만져보면서 체크를 하고, 그게 확인이 돼서 여기가 문제가 맞구나라고 파악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치료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 부분에 주사를 놔도 되고,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. 어디를 치료해야 되는지를 아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. 항상 병원에 가실 때도 그냥 손목이 아파요, 목이 아파요 라고 말씀하시면 의사들이 잘 알 수 없어요. 사실 가시기 전에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조금 더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파악한 다음에 그걸 의사 선생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일주일 후에 뵐게요.